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외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과 지난해 3월을 중지됐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토요와이드, 일요와이드, 그리고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131주년 세계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수많은 노동단체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5월 1일 토요와이드에서는 노동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어진 노동단체들의 집회 현장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 집회 현장 모습을 보여주며 본대회에는 대표자 등 소수만 참석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방향으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노조는 여의도에서 경총회관까지 차량 9대로,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중구 서울고용 노동청까지 도보로 행진했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9명을 초과한 집회 인원을 두고 경찰이 개입에 나서자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방역수칙 위반을 놓고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집회 해산을 공지했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집회가 계속되는 등 갈등이 지속된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9명 초과 집회의 주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1호에서는 앵커가 기자에게 4월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집회 현장은 다소 혼잡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며 집회 인원을 놓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갈등이 일다가 결국 경찰이 현장에 자진 해산을 통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경찰은 당초 신고 인원이 방역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거리두기가 무너지고 집회 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목격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을 통해 9명 이하로 집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참가자들이 왜 모이지 못하게 하냐며 반발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는 조건 하에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오후 2시 40분쯤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일 일요와이드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도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리옹 등 약 300곳에서 열린 집회에 10만 6천 명이 넘게 참가했다는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시위대가 코로나19 관련 모임 제한 조처를 어기고 경찰과 충돌했는데 터키에서만 200명 넘는 시위대가 미어가 집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독일에서도 노동자 시위가 전국에서 열린 가운데 일부 시위대는 밤이 되자 바리케이트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노동절 관련 연합뉴스TV의 보도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더 많이 부지런히 만들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집회 소식과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일날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거의 전해 듣지 못하고 집회와 갈등 상황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노동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노동자 처우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등 노동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4월 29일 뉴스워치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린 트윗 하나에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머스크가 가상화폐 옹호자로도 유명한데 4월 27일 밤 머스크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도지파더, 즉 도지코인의 아버지란 뜻이 담긴 트윗을 올리자 도지코인 가격이 20%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시바견 사진을 토대로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인데 최근 머스크의 도지코인 옹호 발언 등에 힘입어 6번째로 덩치가 큰 가상화폐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지지자로도 유명한데 테슬라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팔아 1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3월 말 현재 기준 2조 8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월 환율 기준으로 1조 6,710억 원을 투자한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익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일 일요와이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범죄가 2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한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기자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SNS에 코인 리딩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 공유방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고수익을 인증하면서 투자를 권하고 유료 리딩방을 가입하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를 모아 시세 조종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종족을 감춰버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사 수신 같은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1위 거래소인 빗썸 실 소유자가 신규 코인을 판매하고 상장하지 않아 검거되는가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천여 명에게 276억 원을 가로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2018년 62건에서 2020년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과 금융위, 기재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리딩방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더라도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과 달리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 무법지대에 있는 동안 투자자만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급격하게 등락을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직 제도가 미비하고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표적인 사기 수법들을 소개한 보도는 범죄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부족한 분야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인데요. 언론이 적극적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취재하고 전달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최근 20, 30대 젊은 층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고독사하면 흔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고독사한 30대 남성의 유품을 보여주며 고독사 현장 청소 전문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2, 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에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사의 원인을 취업난,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꼽으며 최근 4년 사이 40대 미만 무연고 시신 처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화면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중장년층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뚜렷한 청년이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청년은 건강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청년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고독사 문제를 다룬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으며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구조에 문제가 있다 혹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준의 머문 보도 내용은 아쉬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나 해결책 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지난 4월 1일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었는데 나중에 후속 보도를 통해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2021년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이해득실과 투자 전략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2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박혁 씨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박 씨는 몇 년 전 국내 대표 바이오주에 투자했다 공매도로 큰 손실을 본 뒤 공매도 반대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매도 반대론자가 됐습니다. 호재나 승인이 날 때마다 공매도 세력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주가 상승을 막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의 증시 이탈은 물론 시장 전체에도 큰 충격을 몰고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전체에도 큰 충격을 몰고 올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빌08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이라는데요. 공매도는 주가 거품 방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 압박, 무차입 공매도, 시세 조정 악용 등의 역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추락하고 공매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는데요. 금융위는 공매도가 자본시장 접근성의 척도이며 또한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코스피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개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고 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급 매매 거래량이 작은 곳에 공매도가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초대형주를 하면은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맞추어 개인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고 합니다. 우선 사전교육을 받은 개미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17개 증권사 또한 최대 3조 원 규모의 주식을 빌려주기로 했다는데요. 재개 당일 개인 예상 물량은 2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금지 직전에 비해 100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데요. 동학개미들은 개선된 대책이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이 아닌 사후적발의 반쪽 대책이라며 반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기관의 일방적인 공매도는 전체 주가에 하향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는데요. 실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2%, 48%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4%와 77%로 사실상 대부분인 셈이라는데요. 일각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면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동학개미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매도 재개 자체가 증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합니다.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종목이 불가피하게 생긴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는데요.
증권업계는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준비 과정인 대차장고에서 제약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대차장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공매도 선행 지표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선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에 직접 나서 차익 실현을 꾀하려는 개미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의 경우 공매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으로 무장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개인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소형주보다는 기업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권한다는데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변동성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언도 전했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은 증권 시장에서의 직접 투자는 좋지만 회사와 시스템 모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의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데요. 백신 접종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한국 증시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투명한 신뢰와 투자자들의 지혜가 모여져야 할 때라는 희망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이유경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하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식에서 주는 지표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they can reduce the carbon dioxide in the air and get paid for doing it.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새로운 정책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0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큰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제 100일 만에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동안 탐색전 양상을 보이던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미국의 주된 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나 또 트럼프식의 탑다운 일괄 타결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 아래 방법론에 있어서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제시하지를 않아서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북한과의 그 외교적 대화는 열어놓음으로써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풀이됩니다. 그 반면에 북한의 핵 위협에는 단호한 억제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당근을 먼저 내놓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미국은 북핵보다 코로나 방역이나 중국 견제 또 경제난 등이 더 급한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바이든이 북한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겨냥한 ICBM 능력만 없애고 주요 제재를 풀어준다면 북은 정말로 핵 보유국이 된다면서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경제 제재를 풀 수 없다고 했던 전임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비해서는 한결 유연한 접근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가 북한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미 모두 대결이 아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발표 후에 이제 영국에서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만났죠. 네. 미국은 이제 대북 정책의 중심이 외교에 있고 또 북한이 기회를 잡기 바란다면서 이제 공을 북한에 넘기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분간 북미 간의 기싸움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외교전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발표를 한 후에 북한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북한의 반응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같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네.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 이제 하루 뒤에 북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제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란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이라면서 이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미국의 대북 인권 지적에 대해서도 전면 대결을 준비하는 신호라며 이제 연일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외교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강경 발언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이제 북미 사이의 긴장이 이제 고조되지는 않을까 예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한 목소리로 북한이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새 대북 정책에 말폭탄 쏟아낸 북한, 대화의 기회를 닫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적인 비난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미국의 기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도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놓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이제 분석하면서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 대북 전단 비난 사흘 만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도를 넘는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이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충분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면 너무 성급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면서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국일보는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북한도 이제 탐색전은 필요하겠지만 무리한 요구와 또 섣부른 비난을 퍼붓는 구태를 버리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2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서도 분명 이 대북 정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북미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많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의 큰 기틀은 마련이 됐지만 이제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또 우리 정부도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또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에 양국 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데, 네. 이때 이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논의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제 건별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대응과 또 군사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쪽이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중앙일보는 한미 정상회담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또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개선 의지는 있는지 등 날선 질문들이 이제 쏟아질 것이고, 게다가 우리로서는 사활이 걸린 이제 백신 확보와 또 반도체 문제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할 다급한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바이든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화 유인책 빠진 바이든 대북 정책,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열어놨다고 하면서도 대화의 입구가 또 어디인지는 제시하지 않아서 북한과의 대화 시작을 위한 접점을 찾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나 동시에 이제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가운데 이제 주로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한결같이 우리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매우 안일하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 쇼를 다시 한번 하려고 북한 눈치 보기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관된 해석은 또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밖에 좀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언론도 또 반복적인 해석을 내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외교에는 너무 인색하고 억제는 이제 과도하게 추구해 온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패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교나 이런 어떤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언론의 해석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반대로 이제 갈라지는 일을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그러니까 한 방향의 해석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해석, 또 논리적인 접근 방식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사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바람직한 보도 태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한반도는 다시 이제 대결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대화와 협상으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또 미국 모두의 자제와 노력이 필요하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우리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또 추가로 조율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또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언론의 해석이 한반도 평화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극단적인 비난이라던가 또 어떤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이렇게 계속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또 긴장은 또 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조건
음모론적이고 좀 파괴적이라는 선입견을 유도하는 그런 보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해석과 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남북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